먼저 갓 태어난 새끼 늑대를 보금자리에서 꺼내와야 하죠. 이곳 늑대들은 3월이면 새끼를 낳습니다. 늑대는 생후 15일 정도 지나면 눈을 뜨죠. 오늘 데려올 녀석들은 총 3마리.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걸 보니 이 녀석들은 정말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것 같죠? 새끼 때의 늑대 모습은 강아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귀엽네요. 이 녀석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리가 없죠. 여기 어디예요? 아저씨들 누구냐고요? 아, 졸린데? 아마 앞으로 새끼 늑대들은 인간을 무리의 일원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삼 3개월 후 녀석들이 제법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늑대의 성향이 조금씩 드러날 때죠. 개가 인간을 따르듯이 아직은 새끼 늑대들도 인간을 따릅니다. 새끼 늑대는 1년 정도 자라면 성체가 되죠. 그때가 되면 지금과는 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족 사람들은 늑대를 오래 기르는 일이 없죠. 어느 정도 자라면 가축을 공격하거나 도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묶어서 기릅니다. 그리고 녀석들이 더 자라면 필요한 곳에 팔아버리죠. 야생의 늑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카자흐족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бұл енді ит құсаған емес, құда сырған емес, даланың нәрсесі ол ешқандай көнбейді. қазір босай қалса қашады. ол енді ол қайдан үйренсін? даланың аңы ғой бұл қазір. үйренбейді ешқандай. 야생의 본능을 쉽게 잃지 않는 늑대. 그렇다면 인간은 늑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었을까요? 인간과 늑대의 만남은 늑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약한 늑대들이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 먹이를 찾아 인간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죠. 녀석들은 인간이 사는 곳 근처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에게 포식자인 늑대의 존재는 위협적인 대상일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인간들은 늑대를 멀리 쫓아버리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간은 늑대가 주변에 있으니 다른 동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늑대를 가까이 두고 싶었던 한 인간이 용기를 내어 늑대에게 먹이를 던져줍니다. 늑대는 인간이 준 먹이를 먹기 시작했죠. 이것이 인간이 늑대를 길들였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인간과 개의 오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들은 인간의 곁에 머무르며 인간을 지켜주게 된 것이죠. 아마 무리 생활을 하던 늑대의 사회적인 습성이 한몫했겠죠?
그들은 우두머리 늑대를 떠나 무리의 다른 늑대들과 함께 인간의 동료가 된 것이죠. 여러 증거들, 또 우리가 지금 많은 자료들을 보면 늑대는 개의 조상이다 라는 게 많이 힘을 싣고 있는데요.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에 의해서 조금 더 친근한 늑대들이 사람 주변에 모여들었고, 또 사람은 늑대가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 나의 안전이 보장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개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늑대가 개로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야생의 늑대는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늑대에 비해 개의 주둥이는 짧아졌습니다. 반려견이 되면서 더 짧아지고 안면의 경사도 급해졌죠. 변화된 안면 형태는 우리에게 친숙한 귀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뇌의 크기 또한 줄어들었죠. And it's not overall reduction in brain size. Where the reduction in brain size is greatest is not surprisingly in the areas of the brain that control endocrine function, that in turn control behaviors like aggression and wariness. 늑대에서 개로 변화한 과정을 몇십 년으로 단축시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축화의 과정을 실험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1959년) 유전학자 벨라예프는 은여우 130마리를 선발해 왔습니다. 여우들을 번식시키는 과정을 통해 늑대가 개로 길들여진 과정을 재현하고자 하는 실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여우는 늑대와 마찬가지로 개과에 속하는 포유동물. 실험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우의 새끼가 태어나면 순한 녀석들을 선택하여 이들끼리 번식을 시키는 거죠. 실험에 따른 여우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이곳의 여우들은 마치 반려견처럼 인간을 좋아하고 따르는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50년을 넘게 이어온 여우 실험. 야생에서 볼 수 있었던 공격성은 사라졌고, 심지어 꼬리를 흔들고 반기는 개의 특징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는 실험 4세대부터 나타났죠. 곱게성 귀는 처지고 다리가 짧아지는 외형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Ну, вот смотрите, вот она радуется, виляет хвостом. Виляет хвостом и издает звуки, которые, ну, трудно себе представить, что вот как бы они что-то другое значат, кроме как вот дружелюбие по отношению к человеку. То есть она зовет, чтобы к ней заглянули, чтобы с ней пообщались. Что я рещишь, маленькая, маленькая. Здравствуй, здравствуй, малыш, здравствуй, малыш. Виляет хвостом, зовет, радуется, эмоциональные звуки издает. На ручки тебя взять, иди сюда, ну иди ко мне, иди ко мне. Маленькая, маленькая девочка. 반면 온순하지 않은 여우들도 번식시키며 관찰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길들여지지 않았고 외형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죠. 사람이 다가가면 경계하고 공격합니다. 야생 여우의 모습이죠. 친해질 마음 없어. 알겠어. 알겠냐? 대답하라고.
여우의 성질에 따라 공격성이 적은 여우들로 그룹을 나누고 선택 교배를 통해 변화를 지켜본 실험. 이를 통해 야생의 늑대가 개로 어떻게 가축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Ну, конечно, это не те условия, которые формируют настоящую собаку. Вы видели, что в поведении наших лисиц очень много собачьего, правда? Очень много собачьих свойств.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все равно это не собака.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벨라예프의 은여우 실험에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이죠. Очень близкая к собаке. Вот чтобы превратить ее в настоящую собаку, мы считаем, их надо выпустить из клетки, чтобы жили они постоянно, как собака, рядом с человеком. 인간과 함께여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실험. 에브기니는 실험실에서 여우를 분양받아 키우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인간과 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반려견들과 비슷하죠. 놀라운 점은 반려견처럼 에브기니의 여우가 인간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잘합니다. Great! Молодец. Молодец.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브기니는 여우와 함께 반려견들의 상징, 산책도 자주 나간다고요. 하지만 산책할 때마다 여우와 개가 다른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에브게니 씨? Она старается незнакомых обходить, и в лесу у нее куда более интересных дел множество, которыми она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Она пойдет в снегу копаться, искать мышку, бегать, ну, в общем, гулять. И люди для нее второстепенные. И если они на нее не обращают никакого внимания, то она совершенно спокойно пройдет мимо. 우리에게 익숙한 반려견들과는 달리 에브게니의 여우는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초면이잖아. 이러지 마. Собака, она просто выполнит. Дадут угощение, хорошо, нет, обидно. Снова скажут, снова выполнит. А с лисой не так. Лиса поймет, что вот ты мне не дал, ага, нехорошо. Подумаю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выполнять эту команду или нет. 벨라예프 은여우 실험의 마지막 조건까지 충족한 에브기니의 여우. 시간이 흐르면 다른 반려견들처럼 지금보다 인간을 더 좋아하고 따르게 될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 벨라이프의 여우 실험을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몇만 년 동안 늑대에서 개라고 하는 동물로 발전되어 온 그 과정을 사람이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번식으로 50년, 60년 정도만으로 함축시켜 놓은 실험인데 결과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었어요. 점점 여우들은 색이 변했고 귀가 내려갔고 심지어 사람한테 친근감을 표시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 맹견이라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어쩌면은 사람과 환경에 친근한 친구들, 그런 개체들을 모아 번식을 하고 만약에 조금 예민하고 조금은 좀 거친 친구들은 번식에서 제외하는 그런 선택 번식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맹견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벨라이프의 여우 실험을 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늑대에서부터 개가 되기까지의 변화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세 나라의 개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옛날부터 사람과 개가
아주 적절하게 살아온 방식을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남태평양 서쪽 끝에 위치한 태고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파푸아 섬. 파푸아 사람들은 가장 최근까지도 외부 세계의 영향이 없이 원시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서 문화인류학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우리는 이곳에서 원시적인 풍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다니족을 찾았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전통 그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다니족. 다니족 사람들의 주식은 화전 농사로 수확한 고구마와 옥수수입니다. 이야,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아가는 다니족 사람들이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돼지입니다. 다니족의 하루 일과는 돼지와 함께 시작됩니다. 돼지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난 뒤에 녀석들 우리의 문을 열어주죠. 우리 밖으로 나서면 돼지들도 바빠집니다. 제일 먼저 밤새 참았던 볼일을 해결하죠. 으이, 시원하다. 다니족의 돼지들은 우리 안에서 볼일을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Manner make it speak. 항상 밖에서 해결하죠. 시원하게 배설을 하고 나면 그제야 자유롭게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돼지 우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돼지는 알고 보면 깨끗하고 영리한 동물입니다. 다니족 사람들은 결혼식, 장례식, 축제와 같은 특별한 날에만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돌과 고기를 함께 넣고 바나나 잎으로 감싸 찌는 방식이죠. 바라크바투라는 전통 요리입니다. 특별한 날 돼지를 잡는 일은 언제나 남자들이 합니다. 하지만 2시간 이상 걸리는 이 요리를 마무리하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죠. 달궈진 나뭇잎과 돌을 치우고 잘 익은 고기를 다듬는 일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결혼을 할 때 신부 측에 돼지를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풍습이 있을 만큼 돼지는 중요하죠. 다니족과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동물은 개입니다. 가장 소중하다는 돼지도 특별한 날에는 고기로 먹지만 다니족 사람들은 절대로 개를 먹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다니족을 지켜주었죠. 이들에게 개는 돼지만큼이나 소중한 가축입니다. 다니족 사람들은 평소에 집안에서 불을 피우고 음식을 해먹죠. 주로 고구마와 옥수수를 구워 먹습니다. 이들은 개를 집안으로 들이기도 하고 정성스럽게 보살피기도 하죠. Itu kita punya budaya begitu. Nenek moyang juga dulu begitu. Anjing itu tidak pernah makan, larang. Kalau babi bisa, anjing ini kita piara saja mati, kita buang di pohon. 다니족은 남녀의 생활 공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여자들이 요리를 완성하면
남자들이 있는 집으로 음식을 전달하는 것은 아이들의 역할이죠. 족장과 남자들의 집은 필라모스라고 부르는 부족이 신성시하는 공간입니다. 주변에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다니족 사람들에겐 음식이 아주 귀하죠. 그 귀한 음식을 그들은 개와 나눠 먹습니다. 조상 대대로 개를 먹지 않고 개와 음식을 나누며 한 공간에서 살아온 다니족. 그들에게 개는 그저 네 발을 지닌 인간의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찾아온 것은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입니다. 대부분의 네팔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죠. 힌두교 문화에서는 소는 신과 같은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네팔에서 소는 그 어떤 동물보다 자유롭죠. 이곳에서는 팔려고 내놓은 작물을 소가 마음대로 먹어치워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위에서도 소들은 천하태평이네요. 네팔 카트만두의 길거리에선 개들도 쉽게 볼 수 있죠.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개들은 주인 없이 스스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간섭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유롭지만 위태롭기도 하죠. 개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쓰레기장입니다. 개들에게 아주 풍요로운 공간이죠. 이곳의 개들은 과거의 늑대들처럼 무리 생활을 하고 리더가 존재합니다. 자, 다들 모였지? 얘들아, 오견일조로 나눠서 쓰레기 더미를 신명나게 뒤져보는 거야! 실시! 주인이 없는 개들은 야생에서처럼 먹이 전쟁이 치열합니다. 네팔에서 쓰레기장은 개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먹이를 공급해주는 소중한 공간이죠. 개들이 경쟁자인 까마귀를 응징합니다. 이 구역은 내가 훨씬 더 하지 말라 그랬지. 알았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은 보내주지만 조심하는 거야, 알겠어? 위태로워 보이던 이곳에서도 새 생명은 태어납니다. 이거 먹는 건가? 야이 바보야, 그거 돌이잖아. 야이 돌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낯설어 보이지만 이것이 네팔 개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네팔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축제, 띠아르가 찾아왔습니다. 닷새 동안 계속되는 띠아르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죠. 띠아르는 추수가 끝나고 가장 풍요로운 이때, 네팔 사람들이 신들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전통 추수 감사제입니다. 화려한 꽃으로 창문과 문을 장식하여 부와 행운의 여신 락슈미를 숭배하고 번영을 기원하죠. 띠아르는 동물을 숭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이 띠아르, 이날은 암소를 숭배하는 날이죠. 힌두교에서 암소는 부와 번영을 상징하죠. 정성스럽게 만든 꽃목걸이의 주인공은 당연히 암소겠죠? 암소에게 꽃목걸이와 함께 힌두교 의식인 띠카를 해줍니다. 띠카는 화려한 색상의 파우더를 소 머리에 발라주는 행위죠.
힌두교에서 띠카는 절대 잡아먹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띠카를 하고 암소에게 꽃먹거리까지 해주면 모든 의식이 완성되죠. 이날은 암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데요. 평소에 주지 않았던 과일과 사료를 주죠. हाम्रो हिन्दू संस्कारअनुसार गाई पूजा धेरै महत्त्व हुन्छ। त्यस कारणले लक्ष्मीको रूपमा गाईलाई पूजा गरिन्छ। र अर्को कुरो हाम्रो हिन्दू संस्कारको विधिअनुसार गाईलाई चाहिँ आमाको रूपमा पुजिन्छ। त्यो 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गाईको धेरै ठुलो महत्त्व छ। 띠아르의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쿠쿠르 띠아르는 개를 숭배하는 날이죠. 네팔은 사람이 개를 잘 기르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날은 집 주변이나 동네에 있는 개를 특별히 초대합니다. 개들에게도 암소와 마찬가지로 맛있는 음식을 주고 띠카를 해주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봐줄게요. 맛있다. Great. 다 먹고 나서 먹을 때 더 차면 개가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그제야 꽃먹거리를 해줍니다. 힌두교에서 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죠. त्यही कारणले ऊ द्वारमा बस्ने हो। कुनै दूषित चिजले आक्रमण गर्न खोज्यो भने पहिचान गर्ने जात भएको हुनाले उसलाई मानेको हो कि। अब जस्तै कालले भाइलाई लान खोज्यो अनि भाइलाई लान खोजेपछि त्यसरी त्यो चिज आउँदाखेरि उसलाई थाहा पाओस् भनेर नै द्वारमा बान्ने चलन हो उसको। द्वारमा कुनै चिज आएको छ कि दूषित भनेर पहिचान गर्नको लागि पनि उसलाई महत्त्व मानेको छ। त्यो त जसले सुरक्षा गरेका छ, सुरक्षा नासेपछि नाच्न थालेपछि त आफू असुरक्षा हुन्छ नि। 춥고 건조한 기후 속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민족이 있는 곳. 척박한 땅, 몽골입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가축이죠. 몽골인들이 기르는 가축은 리더를 따라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말, 소, 양, 염소, 낙타. 이 녀석들을 몽골인들은 5가지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동 수단이자 몽골인들에게 젖과 고기를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던 몽골인들이 식물하고 생각하며 기르는 가축이 있습니다. 바로 개입니다. монголчууд бол угаасаа л нохог хотоо мануулах тэгээд хотоо мануулж одоо мал 좀 нохоноос хамгаалах, улгаа зэлгийнээс хамгаалах тийм л журмаар үсэ тижээж ирсэн байхгүй. Тэгээд угаас нь монгол нохоо зарим нь тийм анч нохоо байдаг шүү дээ. 몽골 개입니다. 몽골 개는 주로 검은색이 많죠. 눈 위에 점처럼 다른 모색이 난 것이 특징. 이 때문에 내눈박이 개라고도 불리죠.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골인들은 개를 키우는 방법도 특별합니다. 몽골의 겨울은 길고 춥습니다. 추울 때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죠. 극한의 추위에서 가축들은 스스로 추위와 싸우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염소뿔을 활용한 젖병입니다. 약하고 어린 가축들은 게르 안에서 인간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개들에게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전통적으로 몽골 사람들은 개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죠. 개는 밖에서, 사람은 안에서 산다는 숙명론 때문입니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주지만 규칙적으로 먹이를 주는 일도 없죠. 아우 배고파. 뭐야? 오늘도 비어 있네. 그릇이라 계속 할 때까? 저기 꼈다. 낀 거 먹어야 된다. 가축을 도살하는 날은 몽골 개들에겐 잔칫날입니다. 인간이 먹지 않는 부위를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몽골인들은 자신들이 도살한 가축이 아니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는 가축들을 흔히 볼 수 있죠. 가축 사체들에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독수리가 빠질 수 없겠죠. 약육강식의 세계. 약한 녀석들은 언제나 먹을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좀 빨리 좀 먹고 가지고. 그 순간 독수리가 주변을 경계합니다. 독수리를 쫓아버리고 먹이를 차지한 주인공은 바로 몽골 개입니다. 몽골 개는 이곳에서 사체 청소부 역할도 하고 있죠. 몽골 개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다른 녀석들은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들 처리한가? 순서 지키라고. 에? 순서! 독수리도 바라볼 수밖에 없죠. 몽골 개는 턱 힘이 강해서 어지간한 뼈는 통째로 씹어 먹습니다. 맛있어. 여우는 주변을 맴돌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여우의 순서가 오려면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몽골인과 몽골 개는 오랜 세월 함께 이동하며 이 땅에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삶. 그것이 몽골인들이 몽골 개들과 살아온 방식입니다. 몽골인들이 생활하는 게르 안에는 중앙에 작은 제단이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는 환생을 믿죠. 이곳에서 몽골인들은 조상님들,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생한 가축들을 기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가축은 특별하죠. 이 노견은 15년을 주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몽골인들은 기르던 개가 죽으면 특별한 장례를 치러주죠. нохоочтой хүний угд төрөл гэж үздэг болохоор нас огсоо үед нь сүүлийн тасалж биелүүлж огшуулдаг. Одоо нохоо төрлөөс нь гаргаж одоо хүн төрөлд нь оруулж ийн л гэж монголчууд дээр үсэт гэж үзэж огшуулдаг юм да. 몽골인들은 이 노견이 죽으면 사람으로 환생할 거라고 믿고 있죠. 이들에게 개는 가축이자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제가 준비한 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늑대는 먹이를 찾기 위해 사람 주변에 모였고 사람들은 그들이 곁에 있어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선택한 그런 운명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을 친구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한 만큼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할 건데요. 우리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도 우리 보호자, 반려견을 좋아하는 보호자님들과 같이 오랫동안 변함없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황금개의 해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